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근데 무슨 여름이 다 왔는데 아침에 저녁에 추워요. 예? 예? 그냥 낮에는 더워요. 실내? 아, 키우면 돼. 에어컨 키우면 되지 뭐. 아, 그렇네. 안에는 좀 덥네요. 자, 지난주에 중개업 등 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다시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아직 안 풀어보셨죠? 풀어보셨어요? 제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조문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제 복습을 하고 하시면 그냥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일단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에 이 중개업이라는 이 등록 있잖아요. 그죠? 등록에서 전제로 두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그 성격 가운데 등록 성격 가운데 일신 전속성 대인적 처분 그랬죠. 그래서 이중 등록 그다음에 이중 소속 그럼 따라 나와야 되죠. 양도 대여까지 이 네 가지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죠. 여기 해당이 되면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되고 그죠? 취소하고입니다. 하고 몇 대 몇 1대 1 이렇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그 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절치 또 형벌 사유에서 1대 1을 물으면 요거밖에 없거든요. 4개. 이중 등록부터 해가지고 형벌에도 딱 반복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의 성격을 물었어요. 등록은 뭐라고 해야 되다? 사무소 그랬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르더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그럼 개공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사무소가.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든 사무소를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할 때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 있었죠. 중개업에 종사한다 혹은 중개 행위를 한다라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없으면 중개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중개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이제 중개업자 등록해야 되니까 그럼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 신청은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니까 등록 신청 이퀄 등록이냐? 그건 아니죠. 등록 신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사유가 몇 개 있더라?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랬죠?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협회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사유가 등록 신청 사항이다, 등록 사항이다. 등록 사항이다. 요거 등록 사항은 같은 말로 등록증 교부 사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등록 이퀄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등록은 효용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 그러지. 일반인이 중개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고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적법하게 해주는 그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록자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게 무등록자. 무등록자 그러면 기억하실 건 3가지입니다. 무조건 몇 대 몇이더라? 3대 3입니다. 3대 3.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죠? 그리고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직업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리고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죠. 거래는 유효다. 그러면 무등록자에게 중개한 중개 의뢰인은 같이 처벌할까요?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현행법상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자가 누굽니까? 에?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지. 개공이 아니고. 개공이 돼버리면 결혼했는데 또 결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표현 있잖아요. 표현.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입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그걸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누가 해요? 그러면 그냥 당연히 개공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여기 있죠.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리할 때 그렇게 구분이 분명하게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말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씩 빠지죠, 뭐가. 항상 제외 포함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공인중개사 뒤에는 뭐 빼고? 소공을 제외한다. 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이거 영리, 비영리? 비영리거든요. 그죠? 아, 그래, 우리가 사회 봉사하는 거야. 영리 목적의 사업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영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냥 서비스를 하면 몰라도. 일단, 공인중개사 법인입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을 누구한테 하죠? 등록관청에 대해서 합니다. 등록관청 딱 그러면 기가식 두 가지. 등록관청은 사무소 관할청이다, 주소지 관할청이다. 사무소 관할청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할 때는 자치구 명칭상의 구를 의미한다. 그죠? 이렇게 두 개. 등록관청은 이래가지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인 등록관청이 이제 등록 신청하잖아. 그죠? 등록 신청을 할 때 갖춰야 되는 요건이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특히 이제 등록 기준에 대해서 묻는 건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개인은 간단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요. 근데 일단 등록 기준이라고 하면 등록 기준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는 다르다는 거 꼭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면 등록 기준 그러니까 네 가지 해보세요. 뭐 있어요? 네 개 있죠? 결자, 실사 이렇게 딱 잘라보면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증명해야 될 건 뭐죠? 아래 위 그죠? 실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갖춰라.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관계기관에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격증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죠. 왜?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뭐 해야 됩니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외국인이라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공정서류 그다음에 외국 법인은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면은 내 외국인 간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단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사본 필요 없고, 그죠? 그다음에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실무 교육다 그러면 기가질 건 세 가지입니다. 뭐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유효기간은 1년. 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까지, 그죠? 세 가지 딱 기억나야 되면 이게 습관처럼. 그리고 사무소를 갖춘다 그럴 때 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만 돼 있죠? 건축물 대장에 뭐돼? 기재된 건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재된 건물 그러니까 기재 전 건물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 승인을 받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재 전 건물 되고요. 기재된 건물의 의미가 뭐였죠? 허가받은 건물이다. 그리고 적법한 건물이라. 그죠? 그리고 미등기 건물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대상이 된다. 미등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죠? 무허가 건축물, 불법 정축, 그죠? 개축된 건물들, 그리고 또 가설 건축물까지 됐죠. 그리고 이 사무소는 소유불문이죠. 내 거니까 상관없고 타인 명의 임대차도 가능하더라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제 법인의 경우에 법인은 사원, 임원 이퀄 뭐죠?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이나
임원할 때. 그리고 이 사원은 무한입니까? 유한입니까?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이 사람 전원이 결격 사유자가 아닐 것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법인에 있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냥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예외입니다. 분사무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두게 되면 이제 뭐죠? 설치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은 누구? 대표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니까 공인중개사일 거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책임지는 자죠. 책임지는 자는 도장 찍고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 도장 찍는다는 인장 등록의 의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인장 등록의 의무가 누가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 개공, 소공에게. 여기죠. 그러니까 대표는 공인중개사라 해야 되고 책임지는 자는 많을 수 좋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일까요? 미만일까? 이상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표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제외하는 게 수가 더 늘죠. 그래서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법인의 사원 임원의 3분의 2는 뭐예요? 일반인이죠. 일반인인 사원 임원도 실무 교육 받을까 안 받을까? 사원 임원 그죠? 전원입니다. 중개 업무 수행 관계없이.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갖춰라까지는 공통이고, 여기다가 법인은 2개가 추가됩니다. 상법상의 회사 5개 중에 하나, 그리고 또는 뭐더라?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일 때? 자본금 5천 이상입니다. 자본금 5천 이상. 그 요약지 보시면서 있잖아요.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 있어요. 칠판에 지금 증명하는 거. 최소한 기억해야 될 게 칠판에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막 설명이 나면 그나마 좀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확 줄이면 뭘 기억해야 되지 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만 적어가지고 알아들으면 공부 다 된 거거든요. 이것만 적어가면 해석을 못 합니다. 지금 무슨, 그죠? 한참 따라 적어놨고 집에 가서 혼자서 끙끙거리면 안 되고, 그거는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딱 보면서 요거 설명이 되면 본인이 설명이 되면 공부는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자본금 규모는 어디서 요구하는 거죠? 예, 공인중개사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규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 14조에 14조 업무만 그랬죠. 뭐뭐만 그죠. 뭐뭐만. 이건 겸업의 제한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시험 질문에 겸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뭘까요? 법인입니다. 규정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더라? 네, 딱 공식처럼 요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등록 기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일은 다르죠. 그러니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이러면 등록 기준으로 OX다. X죠. 다만 등록은 할 수 있을까? 그죠? 등록은 돼요. 그래서 등록 기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에는 이건 항상 나와요. 나오게 되면 이 이상 안 벗어나요. 딱 그냥 있는 걸 조금 변형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고 맞추라고 내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등록 기준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준을 갖춰가지고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나오면 등록 간청이 어떻게 하더라? 자, 며칠? 7일 이내에 구두로 서면으로 뭐 한다? 통지한다. 통지라는 말은 이퀄 등록을 말합니다. 등록된 자 누구? 개공. 그러면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행위를 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로 중개할 수는 없어요. 왜? 등록에 통지를 받았지 등록증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통지 자리에다가 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잘 바뀌어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왜냐면 필정은 7일 이내에 필정을 교부하잖아요. 그거하고 굉장히 짬뽕이 돼요.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건 통지입니다. 문자가 띵동 오는 거죠. 받아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상에 7일 있잖아요. 7일에 반대가 뭘까요? 네, 어감상으로 지체 없입니다.
그러니까 7일 자리에 지체 없이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지체 없 자리에 이게 7일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셨죠?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7일은 기준도 잡으면 돼요. 신중을 기하거나 말 때 사무소를 설치할 때 그런 거 7일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그럼 뭐 넣으면 돼? 지체 없이 넣으면 되죠. 헷갈릴 것도 없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거나 사무소 설치의 경우가 7일 이내에 지체 없이는 우리가 풀면 말로 가급적 빨리 그랬어요. 이게 지체 없이라는 말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가급적 빨리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통지 받았으니까 이 사람 뭐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한다?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정 설정은 등록이 먼저죠. 등록 후에 뭐 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그죠? 등록 후 보정거는 이 등록 후 보정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에 대해 책임진다? 개공과 고용인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공과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뜻이고 보정을 설정했죠. 그죠?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에 교부를 받고 등록증에 교부를 받으면 업무를 개시하겠죠? 업무를 개시하고 근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죠. 인장 등록. 그러니까 보정은 등록한 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 다른 종류의 개공이 되죠. 개공이 된다라는 말은 뭐 한다? 등록한다. 그래서 종별 변경을 말하면 돼. 그죠? 종별 변경은 원칙이 뭐다? 신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 그러면서 폐업 신고해야 되죠. 대신에 뭐다? 종전 등록증을 반납하죠. 종전 등록증의 반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개공이 뭐 할까? 이렇게 딱 되면 별도의 폐업 신고 안 한다는 거. 대신에 하나 예외 있죠. 부지상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어디에서? 등록관청 관할 내에서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신규입니까? 재교부입니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주의하실 건 요건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범인으로 바뀌면 신규 등록. 관할구역 밖에서 바뀌면 신규 등록.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 뭐다? 재교부까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제 10조에 보면 10조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결격 사유 딱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무슨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등록할 자격이 없어요. 또 고용해서는 안 되죠. 고용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된다. 결격 사유인데 등록을 취소 안 하는 건 없어요.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는 하거나 안 하거죠. 하거나 안 하지. 그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절치인데 요거 자격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격 시험, 자격 취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즉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런데 등록할 수 없고 그죠? 고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이제 주로 이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그럴 때 제한 능력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몇 살이죠? 미성년자는 19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서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에는 피특정 후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공유사법에서 얘기하는 그죠? 결격 사유자 제한 능력자 그럴 때는 피승연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은 한시적으로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그죠? 후견을 요할 때. 그리고 제한 능력자에서 이건 법적 판단이죠. 법적 판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제한 그죠? 결격 사유자.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난다. 이렇게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자 있죠. 파산자는 언제 벗어날까? 복권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후부터 복권 전까지가 뭡니까?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고 후니까 선고 이전의 단계 개인회생 관계없고 복권 전이니까 그죠? 요 앞에 채무변제라든지 복권 신청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가 돼야? 복권되었을 때 벗어나요. 복권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동복권 있죠? 10년 경과라든지 면책 결정 같은 거 있잖아요. 10년이 경과되었다.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벗어나면 파산자. 그 다음에 수용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까지는 다 알아들었어요? 복습하는 거 다 들었죠? 네. 자, 첫 번째가 뭐냐?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경우는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상관없죠. 그냥 금고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붙는 건 어떤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할 때만 이 법이 붙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벌금 있잖아요. 그죠? 벌금하고 징역하고 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죠? 벌금은 단순하게 벌금 받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이라는 조건을 딱 붙임으로써 결격 사유가 되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등록이 날아가는 이유를.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죠? 사회생활 하던 게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 같은 거 있잖아요. 위반해서. 그런데 인사사고 나가지고 아주 그죠? 막 그 예를 들어서 치고 도망을 막 갔어. 그럼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 거야, 보통.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집행유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자기가 죄의식을 하고 살아요. 평생을.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뺑소니에다가, 그죠? 술 처문 데다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형을 산다는 게, 실형. 그래서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이건 이 법이 저 법이다. 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실형을 살릴 뿐이지 취득했던 자격까지 뭐다 취소시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 취소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때만 뭐다 이 법이 필요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다 그냥 이 법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원칙상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고 이상이금 그다음에 금고 미만 있죠. 금고 미만 그러면 얘가 뭡니까? 벌금이잖아, 그죠? 벌금 딱 그러면 제가 세 가지 기억하시랬어요. 이 법, 저 법. 얼마 이상? 분리선고, 합산선고? 예, 분리선고까지. 딱 이렇게 세 개만 알면 돼요. 벌금 딱 그러면. 금고 미만. 그리고 실형선고죠. 실형선고를 받고. 실형선고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 후를 말하니까 뭐 그 이전의 표현들은 그죠? 선고 안 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선고유예. 그리고 요거 선고를 할 때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항소 중에 있다. 역시 결격 사유 아니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형을 선고했으면 선고 효력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선고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죠. 두 개. 일반 사면 이건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언제 벗어난다? 적시효. 그 다음에 집유 있죠? 집유는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역시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언제 벗어나느냐? 유예기간 경과시 이렇게요. 그러니까 집유 받았으면 뭐만 지나면 돼? 집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만 지나면 돼요. 아셨죠? 유예기간만. 그리고 집행이 선고 다음 단계가 집행이나 뭐다? 집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한다, 들어갔다. 언제 나온다? 종료되면 나오고, 면제되면 나오죠. 종료되는 경우가 가스방이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가스방이 종료입니까? 남아있죠. 기간이. 자녀 형기입니다. 자녀 형기가 지나가면, 자녀 형기는 최대 몇 년?
남은 기간인데 최대 몇 년이라고? 10년. 무기가 10년이고, 그죠? 무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10년입니다. 그러면 종료됐고, 면제되는 경우가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등인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몇 년? 3년이라는 완충 기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은 3보다 길다. 맞죠? 잔여연기를 더해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집행. 추가 기간을 요하지 않는 것도 두 개는 말씀드렸죠, 금방. 이유는 선고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한 경우 해가지고 자격 취소가 됐습니다. 자격 취소가 되면 몇 년간은요? 3년간은 뭘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건 결격 사유가 되죠. 결격 사유는 뭘 해야 될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고 등록 취소가 되면 다시 몇 년?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요 3년이란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사망해산 주고 끝났다. 기준이 다른 기준을 갖추면 결격 사유는요. 해소되면 그러죠. 해소되면 저 결격 사유에서 뭐하면 벗어나면입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건 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요. 자격 취소가 되면 항상 뭐로 등록 취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3년입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입니까? 자격 취소 후에 3년이죠. 이거 기억해야 되죠.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해소되면이라는 말은 기간을 계산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라? 결격 사유에서부터 기간을 계산하라. 그죠? 그래서 만일에 자격 취소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언제부터? 벌금형 선고일부터. 그 다음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결격 기간이 몇 년입니까? 4년이죠. 언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날부터 아셨죠? 선고받은 날 형 선고일부터. 이때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요 사기 결하는 거. 그 다음에 폐업전 위반 있죠? 폐업전 위반의 경우는 3보다 길이 짧아요. 짧다. 왜 짧을까요? 3년에다가 뭘 빼니까 폐업 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될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폐업전 위반에 대해서 제재할 때는 폐업 사유가 뭔지, 폐업 기간이 얼마가 지나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해하겠죠? 사기 결피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고 해당하는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여기서 자격 정지 중에 해당하는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에 해당하고 그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여기서 O든 X든 그 대답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X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격 정지 받은 자가 누구죠? 서공입니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중에 결격 사유자가 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결격 사유로 왜 묶었을까요?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 소공이죠. 소공은 행위의 주체자가 아니에요. 누가 고용해야 돼? 개공이 고용해야 중개업에 종사. 지 맘대로 나는 중개업 할 거야. 등록도 안 하고. 그럼 등록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고용자, 행위 주체가 그 해당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를 붙여놨는 건지 결격 사유자라고. 마찬가지로 봐봐요. 업무 정지 중에 있어요.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다. 왜서? 이거는 결격이지만 결격 아니에요. 그죠? 왜 차이가 날까? 이거는 행위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 당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요,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지가 그죠?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업무 등기 중에 있는데 만약 이 사람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결격 사유로 묶을 필요가 없이 바로 날려면 돼요. 등록관청이 바로 날리비. 여기 예의 없어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 등록 자체를 바로 취소시켜 버려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야? 일반인이죠. 일반인은 이제 행위 주체가 아니에요. 고용을 당해야 아셨죠? 고용돼야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혹을 붙여놨는 거죠. 결격 사유로. 왜? 개공이 고용 못하게 하려고. 이해하겠죠? 업무 등기 중에 있는 자, 이거 지금 두 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 자격 등기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자이지만 업무 등기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 그냥 날려버린다니까. 이해하겠죠? 네, 두 개 차이가.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면 일반인이 되고 그때마다 결격 사유가 된다. 아셨죠? 네. 그리고 사원 임원과 법인과의 관계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법인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게 사원 임원에게 미치죠. 처분 당시입니까? 사유 발생 당시입니까? 네, 그래서 요거 사유 발생 당시의 사원 임원에게 미친다 이렇게. 이게 뭐로 바뀌겠어요? 처분 당시에. 그래 뭐 어떻게 잘못된 지문 나올지도 아는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가 되면 해당 법인의 뭐가 되죠? 결격 사유자가 되고 해당 법인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사원 임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해당 법인의 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어디서? 오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다라고 반점 걸치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법인의 등록은 취소해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는 5명 중에 사원 임원이 5명 있는데 그중 1명인데 그죠? 바로 날려버리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달 기다려주죠. 2월 이내에 마하면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긴 하는데 즉시 반드시 취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죠? 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 결기사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틀릴 게 없는데 그래도 꿋꿋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소를 했어요. 사무소. 자, 사무소도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사무소가 딱 있어요. 자, 사무소 이퀄은 뭡니까? 등록 이퀄 사무소고, 사무소는 예외가 있죠, 그죠? 일단은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사무소 설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건 알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소 설치 원래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 무슨 사항, 무슨 기준은 대통령령, 그죠?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 아셨죠? 그러면 사무소 설치 기준하고 이게 예외적으로 법률이고, 그다음 응시 수수료 있죠. 자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이게 예외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무슨 사항으로 끝나거나 무슨 기준으로 끝나면 뭐라고? 대통령령의 원칙이. 사무소 설치 기준은 법률이다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죠. 그래서 이중사무소라든지 임시중개시설물이 나오면 제재는 등록은 취소하고 뭐한다? 1대1이에요. 보고 있죠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거. 그리고
사무소의 위반에 대한 제재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의 단위가 뭐예요? 시군구예요. 근데 어떤 경우든 시군구별로 몇 개? 하나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에 얘기 나올 때 면적이 얼마라든지 용도는 뭐여야 된다 라고 나오면 OX, X예요. 그건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일단 사무소 설치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외가 뭐냐면 분사무소죠. 분사무소 딱 그러면 분사무소에는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책임자예요? 대표예요? 책임자. 그러면 분사무소에서는 뭐가 걸려있겠어요? 등록증이에요? 필증이에요? 그죠? 뻔한데 시간이 틀려요. 뻔한데.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할 때 뭘 반납하겠어요? 그렇지. 신고 필증이지. 등록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가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어는 뭐더라? 그죠? 개공이 아닙니다. 법인에게만 허용되고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관할한다? 네,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라든지 행위자라든지 쭉 해서 그 다음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중개보수 있죠? 주택중개보수는 어디 관할? 분사무소 관할 어디 조례? 그죠? 이게 시군구로 바뀌니까 시도조례에 따른다. 여기까지. 딱 두 줄은 기억하겠죠?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딱 나오면 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무소 딱 나오면 기억할 건 제한이 있어 없어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종별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제한과 의무는 누가? 각자가. 그렇죠? 각각. 그리고 기억하실 게 요 방법이 몇 개 있더라? 신규 등록에 의하거나 또는 뭐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근데 신규 등록이나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업무 정지 중에 있으면 안 되죠, 원칙상. 그리고 이때 뭘 첨부한다? 사용승낙서. 사용승낙서, 그죠? 사용승낙서는 누구 거? 다른 계공, 그죠? 다른 계공에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역시 이것도, 그죠? 요거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뭘까요? 그죠? 자, 사무소 이전이다 그럴 때 일단은 관내인지, 그죠? 관내인지. 그러니까 이게 전제로 알 게 뭐냐면, 자, 봐봐요. 중개사무소를 이전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좀 포인트를 두세요 하셨죠? 분사무소에 대해서, 사무소 이전은 등록증에 뭐가 바뀌었어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재사항 변경은 뭘 해야 되는 사유일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재교부는 잃어버렸거나 분실했거나 못 쓰게 되었거나, 그죠?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종별 변경의 예외까지요. 종별 변경 예외가 뭔지 아시죠? 부칙사항 개공이 뭐로 바뀔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뀔 때 어디에서? 관할 내에서. 그 경우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경우고, 등록증의 재교부란 뭘 뜻할까요? 등록증이죠. 신규, 새로 발급해 준다 이 뜻입니다. 이게 원칙이 사무소 이전. 그리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그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이전 후에 며칠? 10일 이내에 하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 관청에 후관청에 합니다. 그죠? 후관청에. 그리고 이전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이전 후 관청에 있다. 이게 기본 딱 원칙인데, 만일에 사무소를 있잖아요. 사무소를 관할구역, 그죠? 지금 외로 간 경우하고 관내로 달라지잖아요.
일단 관외라 그러면 재교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관할구역 밖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따라오죠? 송부 요청과 지체 없는 송부 의무라는 게 따라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관할구역 안에서 움직이면 송부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관 내에서 움직이면요. 관할구역 내로 그러죠. 관내로라고 나와. 관할구역 내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등록증을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이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죠? 정정 후 준다 이게 정정. 내용을 고쳐서 2주 말이죠. 줄 긋고 정정 후 다시 뭐다? 교부한다 말이에요. 교부. 정정 후 교부를 말합니다. 이건 새로 주는 거고 이건 고쳐서 그냥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관내 관외까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에서 움직이면 송부라는 말이 나올까요? 없죠?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하면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송부라는 말이 있을까? 있어 없어? 없어요. 분사무소에 이전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관한 서류를 누가 갖고 있어?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옮겼던 말하든 간에 그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송부를 해줄 수가 없죠. 관내 이전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통보하죠. 분사무소의 이전이다. 분사무소의 이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죠.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할까? 전, 후, 둘 중 하나. 및. 그래서 이전 전 및 이전 후 아셨죠? 관할청에다가 지체 없이 만다. 통보해주라. 아셨죠? 둘 다 이렇게. 이 정도. 하여튼 사무소 이전에서는 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후라는 것만 알쳐도 기본은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소 이전. 공유사법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죠? 까지. 따로 질문하실 거 없죠?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